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실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드라이버를 성공적으로 잘 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원칙 몇 가지를,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비거리를 좀 더 늘리기 위한 법칙 8가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앞서 성공적인 드라이버를 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기초입니다. 그 기초에 해당되는 첫 번째 것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균형을 잘 잡아야만 정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아무리 스윙을 빨리 한다 해도 또 세게 휘두른다고 해도 공을 멀리 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빗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쉼표를 좀 가져라. 백스윙 탑에서 타이밍을 좀 지그시, 트랜지션 동작을 좀 지그시 해서 다운스윙을 해서 쳐야 한다. 너무 힘을 주고 치기 때문에 거리를 내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게 되면 실수를 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공을 칠 때, 드라이버를 칠 때 스윙 모션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스윙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닥을 닦는 동작이다. 그러니까 물걸레로 바닥을 닦거나 아니면 긴 빗자루로 땅을 쓸거나 이런 닦아내거나 쓰는 동작, 그걸 이제 스윕 모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은 하얀 각도로 치고 그리고 앞으로 위로 훑어 올리듯이 이렇게 치는 방식으로 칩니다. 그러나 드라이버는 티 위에 공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올려치는 것, 그러니까 위쪽으로 닦는 느낌, 위쪽으로 쓸어낸다는 느낌, 뚜껑을 벗겨낸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임팩트를 해야만 백스핀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좀 더 멀리 침투하는 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강한 탄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온 힘으로 치지 마라. 절대 100% 자기가 칠 수 있는 파워의 100%의 힘을 다 써서 치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드라이버 티샷을 할 때,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는 핀이 있기 때문에 핀을 이제 방향을 정해서 정확히 타겟 지점을 겨냥을 해서 조준을 해서 이제 샷을 합니다. 그러나 드라이버는 페어웨이를 향해서 치는 그런 샷이기 때문에 자칫 이 조준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막연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잘 치기가 어렵습니다. 드라이버 샷을 좀 더 잘 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타겟을 정확히 좀 잘 집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성공적으로 드라이버를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20m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는 스킬에 해당되는 드라이버 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스윙을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금방 거리를 좀 늘릴 수 있다. 9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왼발을 돌려서 쳐라. 이 말은 이제 임팩트를 할 때 치고 나서 왼발을 왼쪽으로 확 돌려라, 그런 뜻입니다. 공을 치고 나서 왼발을 약 45도 정도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스윙을 하면 확실히 스윙 스피드를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공을 치면서 왼발을 너무 강하게 땅을 이제 버티게 되면 그러면 거리를 늘리지 못합니다. 공을 치고 왼발을 확 돌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엉덩이 회전을 확실하게 더 많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파워는 하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체를 많이 움직여야만 멀리 칠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육 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치려고 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또 등은 동그랗게 구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운동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거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근육을 좀 편하게 하면
이완된 근육은 수축된 근육보다 운동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백스윙을 더 느긋하고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스피드를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립을 살살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왼손 그립을 너무 꽉 잡으면 팔뚝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깨에 당연히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권투 중계를 볼 때 어깨에 힘을 빼고 툭툭 펀치를 던져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야구 중계를 봐도 타자가 헛스윙을 이제 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갔군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투수가 밸런스를 잃고 공의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면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깨에 아주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동차 엔진이 8기통이든 16기통이든 파워가 세다 하더라도 기어를 통해 파워를 바퀴로 전달을 하지 못하면 바퀴는 빠르게 굴러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하체나 골반, 몸통 그런 파워가 팔과 헤드에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치 때문에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려면 그립을 살살 잡아야만 합니다. 그립을 꽉 잡으면 절대 어깨에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자기가 그립을 어느 정도 얼마나 세게 잡고 있다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립을 살살 잡으면 공을 칠 때 이 클럽이 돌아간다든가 또 채가 빠져나갈 그런 걱정을 많이 이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실제 자기가 엄청나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세게 잡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립을 한 후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헤드 쪽을 잡아 당긴다고 했을 때 채가 빠져나가기 바로 직전 그 정도 악력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아니면 그립을 꽉 쥐고 양팔을 앞으로 쭉 펴서 헤드를 머리 위까지 들어올린 다음에 천천히 수평이 될 때까지 땅과 샤프트가 수평이 될 때까지 떨어지게 해서 그런 다음에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립의 가장 적정 압력입니다. 그래서 그립에서 힘을 천천히 빼가면 어느 순간에 클럽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지기 직전 그 악력이 가장 적당한 악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세게 그립을 잡고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잡으려고 하면 그립이 손 안에서 놀거나 헐거워서 불안하다면 그립 잡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립을 견고하게 잡으라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이지 꽉 잡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좀 빈틈없이 날씬하게 잡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이 50g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 1500배나 2000배 정도 되는 우리가 몸무게가 65kg나 70kg이라고 하면 공은 우리보다 한 1500배에서 2000배 정도 가볍습니다. 그 가벼운 공을 질량이 낮고 질량이 큰 질량이 작고 질량이 큰 그러니까 무게가 작고 무게가 큰 두 개의 물체가 부딪히게 충돌하게 되면 무게가 가벼운 질량이 낮은 쪽이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5kg의 체중이 50g과 부딪히면 50g이 이제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50g이 이렇게 가벼운 공을 그렇게 힘을 꽉 쥐고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립을 살살 잡으면 정말 공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뚜껑을 만약에 열고 치약을 이제 한 손에 쥐고 왼손에 쥐고 스윙을 한다고 쳤을 때 휘두른다고 했을 때 튜브 안에 있는 치약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않게 휘두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윙을 하는 것도 그립을 살살 잡는 방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슬로우 앤 슬로우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은 헤드 스피드와 헤드 중앙의 스윗 스팟에 맞추는 것입니다. 거리를 많이 내리면 빨리 휘둘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빨리 휘두른다고 해도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빨리 휘둘러야 한다 그런 말은 휘두르는 객체를 클럽 헤드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팔과 손을 빨리 휘두려서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학적 시퀀싱, 키로메틱 시퀀싱 운동학적 순서 이 얘기를 또 해야만 하겠습니다. 헤드가 빨리 휘둘러지게 하려면 백스윙 탑을 완성하기 전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트랜지션을 지그시 해야 합니다. 지그시 하면서 골반과 몸통 그리고 팔과 손 이 순서대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골반이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그리고 감속을 하면서 몸통이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그리고 팔과 손이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해서 마지막에 손이 순간 멈춤을 합니다. 일종의 체주는 동작, 파리채를 잡듯이 체주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그 파워가 멈춘 그 파워가 스피드 그 헤드 스피드가 헤드 쪽으로 이전되도록 팔의 헤드 스피드가 헤드 쪽으로 빨리 이전되도록 해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헤드가 빨리 휘둘러지도록 스윙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과 손을 빨리 휘두르려고 한다고 해서 헤드 스피드가 빨리 휘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휘두르려고 하면 서둘러 팔로 치려고 한다든가 몸을 지나치게 쓰려고 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스윙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스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헛심만 쓰는 꼴입니다. 파워는 다 새나갑니다. 헤드 스피드는 올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스윗스팟에 정타로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00%의 힘으로 치지 말고 85% 정도로만 치겠다. 좀 느긋하게 스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탠스를 벌리고 백스윙을 낮고 길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라이버 칠 때는 좀 더 넓게 서야 한다 그런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거리를 좀 더 늘리려면 익숙해진 스탠스보다 좀 더 넓은 자세를 취하면 거리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리를 벌리고 서면 균형을 잡기도 좋고 또 안정감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낮고 길게 테이크웨이를 하는 그 초반에 바닥을 닦듯이 낮고 길게 테이크웨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몸을 어깨를 충분히 풀턴을 하기가 쉽습니다. 낮고 길게 채를 빼려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면서 오른발 볼 부분, 이 엄지발가락 밑에 이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그 볼 부분입니다. 이 오른발 볼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오래 밟는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테이크웨이를 하면 아주 테이크웨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밟고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면서는 이때는 체중이 오른발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오른손 힌지와 오른팔을 굽히는 것을 조화롭게 타이밍을 잘 잡아야만 백스윙 탑에서 파워를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 맥리는 엑스펙터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론에서 백스윙에서 상체 코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80% 정도 지점에서 왼쪽 골반을 목표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히려 턴을 해서 백스윙을 완성을 하라. 그렇게 하면 좀 더 파워를 강력하게 장전시킬 수가 있다.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는 높게 하고 오른쪽 어깨는 좀 낮게 하면 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발사각이 높아야 거리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원래 포올리는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높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력이 없습니다. 공중으로 오래 날아가지 못하고 불쑥 떨어져서 굴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올려쳐야 거리를 낼 수 있습니다. 포올리는 것과 손이 공보다 앞에 뒤쳐져 손이 공보다 많이 뒤쪽으로 쳐져서 공을 치는 순간 샤프트가 앞쪽으로 진행되어 임팩트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올려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벗긴다 또 닦는 동작 땅바닥을 닦는 동작으로 친다 이제 수입 동작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샤프트 탄력도 이용하지 못하고 체중 이동에 따른 파워를 공에 전달하지 못해서 포올리는 스윙을 하면 공을 멀리 칠 수가 없습니다. 포올린다는 스윙은 공을 치기도 전에 코킹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공을 치고 나서 또 양팔을 쭉 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던져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올리는 것이 아니고 쳐 올린다고 하면 왼쪽으로 체중을 충분히 이동시켜서 코킹을 풀지 않고 좀 늦게 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팔도 다 펴지 않는 상태에서 뚜껑을 벗겨내듯이 공을 쳐낸 후에
그런 다음에 비로소 몸과 팔 코킹, 샤프트 탄력을 릴리스, 방출해내는 것입니다. 공에 파워가 실려서 높게 아주 멀리 날아갑니다. 원래 쳐내려면 공을 평소보다 좀 높게 티를 꽂고 척추를 오른쪽으로 젖혀서 셋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틸트를 잘 셋업을 하면 공을 더 높게 올려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로브 공을 치는 그런 기술을 익히게 되면 꼭 멀리 쳐야 할 때, 멀리 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이드로볼을 치는 이제 기술은 티를 좀 더 높게 꽂고 공을 더 왼쪽에 약간 놓고 양발을 좀 더 넓게 벌리고 서서 임팩트를 한 직후에 클럽 헤드의 토우가 힐을 추월하도록 휘두르면 높은 드로우가 걸려서 아주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를 좀 높게 꽂고 공을 더 약간 왼쪽에 놓고 양발을 얇게 넓게 벌리고 서서 공을 친 다음에 클럽 헤드의 토우가, 그러니까 토우라고 하면 이제 발가락 쪽입니다. 앞쪽입니다. 앞쪽이 헤드의 힐을 추월하도록 이렇게 돌려친다는 느낌입니다. 추월하도록 휘두르면 높은 드로우가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스트롱 그립입니다. 앞서 그립을 좀 살살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살 잡아야 하지만 왼손의 너클이 3개 이상 내려다 보이게 엎어서 잡으면 그러면 거리를 더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롱 그립입니다. 이런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클럽을 회전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왼팔 팔뚝을 하박을 이 스피네이션 외전 시키기가 훨씬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공이 좀 더 왼쪽으로 많이 굴러가는 드로우구질을 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 악성 훅으로 자주 고생을 하는 그런 편이라면 스트롱 그립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면 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센 근육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무중력 상태에서 만약에 누구를 때린다고 하면 누구를 절대 때릴 수가 없습니다. 땅을 밟아야만 힘을 만들어서 힘센 근육을 비틀든지 또는 꼬든지 해서 누구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진실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해도 땅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공을 멀리 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땅을 잘 밟느냐가 골프 성적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절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거리를 정말 늘리려면 땅을 잘 밟으면서 그러면서 지면 발력을 잘 이용해야만 합니다. 체중 이동을 잘 하라 그런 말은 땅을 잘 밟으라 그런 말로 이해를 하면 더 좋습니다. 다운스윙에서 힘을 쓸 때 왼발로 땅을 박차서 파워를 폭발시킬까 아니면 오른발로 땅을 박차면서 파워를 폭발시킬까, 이 두 가지 스타일은 골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으로 지면 발력을 이용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타자 중에서는 오른발 볼로 땅을 박차면서 파워를 이제 얻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리를 늘리려면 발바닥 감각을 느끼면서 땅을 잘 밟아서 그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마음껏 쳐야만 합니다. 이 지면 발력 부분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밟아야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를 잘 쓰는 것. 거리를 늘리는데 머리를 쓰라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거리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스윙 스킬이 좋고 신체적 스킬이 좋다고 또 멀리 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100%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머리로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잘 써야만 장타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라이버를 치려고 하면 아주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먼저 쳤다면 또 앞바람이 불거나 또 치기 고약한 왼쪽 도그레 버리거나 또 오른쪽에 호수가 있어서 또 신경이 쓰이거나 몇 홀 남지 않아서 따라 잡아야 하니까 또 초조하거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엄청난 용량의 아주 대형 컴퓨터입니다. 수많은 고려연을 짧은 시간에 연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라이버를 치기 전에 충분히 머리를 써서 생각한 후에 실제 샷을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을 보낼 타겟에만 집중을 하고 직관적으로 몸에 맡겨서 그냥 샷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샷을 하기 전까지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샷을 하려고 셋업하는 이후부터는 오직 그 타겟만 생각하고 그냥 휘두르면 됩니다. 그냥 샷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샷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저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성공적인 샷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약하고 어려운 티샷을 할 때는 안전하게 치는 것이 장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멀리 치야만 장타를 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잘 치는 것, 그것이 장타를 치는 비결이라 그런 뜻입니다. 구부러진 홀을 넘겨치다가 산 등성이에 맞거나 그래서 거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산 등성이에 걸렸거나 아니면 또 숲속으로 날아갔거나 불에 빠지거나 벙커에 빠지면 아무리 멀리 쳤다 하더라도 그건 멀리 치지 못한 것입니다. 공을 항상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공은 항상 삐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폭이 항상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안전하게 치는 것이 장타를 치는 비결입니다. 특히 자기가 잘 치지도 못하는 구질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장타를 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날아가도 오비가 나면 마음만 아프고 스코어만 더 커집니다. 안전한 지점으로 그린이 보이는 지점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장타를 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20m 이상 드라이버를 거리를 늘릴 수 있는 절대 기술이라고 할까요? 법칙,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더 즐겁고 더 신나는 골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